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치고 영상 제목 현 자영업자입니다. 처음에 직원 한 명에 알바 2명 썼어요. 최저시급 올린 뒤부터 직원 알바 자르고 가족끼리 운영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이런 가게 많이 있죠.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거.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영업을 가족끼리 한다는 것 자체가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은 거야. 직원을 안 쓰고 가족끼리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적신호예요. 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바를 전혀 안 뽑고 가족들끼리 시간 분담해서 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좋아 이게. 왜냐하면 이 생각이 들어요. 장사가 만약에 잘 됐으면 가족을 동원했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어떤 자영업에 가족들을 동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수지 타산이 안 나오니까.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 가족을 끼워넣고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여지껏. 여러분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이게. 요즘에 워낙에 이제 장사 안 된 곳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알바를 쓰기엔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시간 남는 사람 구해가지고 쓰는 거라 봅니다.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죠. 점점 이제 인건비 부담을 심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예. 요즘에는 장사가 정말 마진이 낮아요. 엄청 낮습니다. 근데 이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장사를 접는다, 아니면 직원 안 쓴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때는 사실 알바가 좀 많기도 했고 이렇게 알바를 구하기 힘들 거라 예상 못 했거든요. 근데 10년 상간에 이제 시급이 거의 한 4,000원? 네, 4,000원 정도 오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 사이에 자영업자는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자영업자 늘어난 사이에 자영업자들의 어떤 순수익은 줄어들었고 근데 인건비 비중은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2014년 최저임금 보니까 5,210원이에요. 와, 2배네, 2배.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의 2배 올랐어요, 2배.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입니다. 지금 9,860원이죠. 와, 도대체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거의 1년에 500원씩 올랐네요, 500원씩. 꾸준하게. 야, 무섭다. 근데 시급이 오르면서 보통 사람들 삶 팍팍해지고 왜 팍팍해지겠어요?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인데 내년부터는 정말 알바 구하기 힘들 겁니다. 많이 구하기 힘들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자영업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으려면 고정 비용부터 줄일 수밖에. 그렇다고 가게를 함부로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 보면 가게를 접고 싶어도 못 접는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인건비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수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 한 달 뒤면 2025년이죠. 정확히 5주 뒤가 이제 2025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급 10,000원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시급 10,000원 되면 또 모든 비용이 또 오르겠죠. 세금도 오르고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그리고 식재료비도 오르고 그러면 음식값도 오르고 배달비도 오르고 다 오르겠죠. 왜냐? 매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 음식값 플러스 배달비 오른 가격으로 이제 사 먹어야 되는데 사실 사 먹기 부담스럽죠. 올해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음식값에 대한 부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형편이 좋으면 뭐 음식값 비싸도 사 먹겠지만 형편이 안 좋은데 지금의 어떤 음식값을 감당하기엔 좀 힘들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지금 1인 가구 중에 상당수는 지금 저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1인 가구 분들이 배달을 많이 시켜 먹어요. 1인 가구 분들이 보통 밥을 잘 안 해 먹어요. 귀찮아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엔게 지수가 높거든요. 엔게 지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 엔게 지수가 뭐냐 하면 총 지출 중에 이게 식비가 차지하는 지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돈 쓸 거 아니에요. 이제 매달 나가는 비용 중에 이제 식비로 나가는 지출을 이제 엔게 지수로 합니다. 근데 그 식비로 나가는 지출이 높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면 그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밥 사 먹으면 돈을 많이 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돈을 못 모아요. 1인 가구분들이 소득이 적잖아요. 소득이 적은데 배달을 많이 시켜 먹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나간 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끝이죠, 이게. 근데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답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는 1인 가구 분들부터 아마 배달 음식을 좀 줄일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 배달 음식점 중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 생기겠죠? 아무튼 내년부터는 진짜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적자 생존이죠. 이제 뭐 경쟁력이 떨어진 데는 못 살아남죠. 진정한 적자 생존의 해가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가족끼리 운영해도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그 가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자영업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외식 배달부터 줄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족끼리 운영한다는 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가족끼리 운영한다는 것은 가족들이 직장을 안 다닌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목매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제 따로 일을 하고 있으면 사실 가족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모양새를 보면. 어떻게 보면. 원래 일반적인 자영업은 가족이 투입이 안 되는 이유가 가족들이 딴 일을 하기 때문에, 본업이 있기 때문에 본업을 하는 입장에서 가게까지 투입이 안 돼요. 보통은 뭐 와이프, 뭐 집안에는 와이프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와이프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방학 때문에 이제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럼 그때 집어넣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 큰 뭐 가족들 이제 그런 분들이 가게에 모였다는 거는 이 가게가 망해버리면 그분들도 생계 지장이 생긴다는 거죠. 한 명이 지장이 생긴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지장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눈에 얘기하는 게 웬만하면 가족 중에 장사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뭐 정말 장사가 잘 돼가지고 가업을 물려받을 건 모르겠지만 장사가 안 되니까 내가 이제 거기 손을 거두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면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이게. 가족끼리 운영해도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그 가게도 닫을 수밖에. 그렇죠. 이게 뭐 자영업이라는 게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뭐 소비자가 안 사 먹으면 완전 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고급화 이런 거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음식의 질을 높여가지고 뭐 비싸게 판다 이런 걸로 접근하면 위험할 것 같아. 예. 아마 내년부터는 좀 가성비, 극강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식당들이 좀 그나마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잘 되는 게 뭐예요? 뭐 저가 맥주, 저가형 카페, 아니면 뷔페, 뭐 그런 거잖아. 무한 리필.
근데 사실 그런 저가형은 문제가 뭐냐면 마진이 정말 적어요, 이게. 정말 적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지 않으면 적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좀 그런 가성비를 많이 따지죠. 그만큼 사람들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 제 생각인데 아마 가족 단위 분들은 외식을 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식 같은 거. 왜냐면 외식을 한번 하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아마 집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나가겠죠. 외식할 때. 뭐 김밥이나 초밥 같은 거 싸가지고 이제 밖에서 먹겠지. 사실 그게 정답이야, 그게.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 귀찮다는 이유로 밖에서 매번 사 먹었거든. 근데 그도 무시 못 한단 말이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있는 분도 아시겠지만 외식비 상당히 지출이 커요, 이게. 근데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그 돈부터 줄이겠죠. 그럼 외식 산업도 좀 작년보다는 안 좋아지겠죠.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보다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소비는 확실히 줄일 겁니다, 사람들이. 네, 확실히 줄일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도 이제 쓸데없는 돈 쓰면 안 돼요, 뭐. 뭐 온라인 게임 현질하거나 그런 돈 쓰면 안 돼. 차도 사면 안 돼, 이제. 앞으로 수건 쥐었다듯이 버티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가 장사가 좀 안 된다 싶으면 빨리 접고 나와야 돼. 자꾸 버티는 것보다. 오히려 버티면 버틸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힘겨운 겨울이 될 것 같은데 잘 살아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